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진기 윤회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명희, 김정중, 김도연, 윤경숙, 곽동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회동 박준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조지영, 장명희, 김도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이상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2, 3, 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와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의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8항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10항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안건별 제안 설명 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회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을 안양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안양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12조에 관련 법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양시가 기업 유치에 대해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유치한 민원인께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 경제과에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부서에서는 최초 선거법 위반 사례를 내용을 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과중한 부분과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서 조례안 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 발의하신 최진기 의원님의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바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진기 의원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제가 구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타 상임위원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 계신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셨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안양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김도현, 윤경숙, 곽동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별 점포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육성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안양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윤혜동 의원님께서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조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보 취약계층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보장을 위한 기존 조례 범위를 확장하여 지능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과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정보격차 해소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정부 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직적 용어인 산하기관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기관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산하기관 명칭을 단술 나열 방식에서 설립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 지방출자, 추전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분하고 작년 8월에 개소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를 협력기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사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 산하기관의 정의에서 기관별 명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은 지방공사와 지방출자, 출연기관, 협력기관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 노동인권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출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특별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난임치료 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하였고, 사용자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육아휴직 적용 제외 조건을 근무기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가 준용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유산, 사산 위에도 조산을 추가하고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와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통합하여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 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으며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의임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과 불일치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여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의임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법령에 부합하는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명 앞과 끝 글자 뒤에 납표를 사용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명과 일치되도록 동장에게 주민등록 사무의 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중 단순한 표현, 자구의 변경과 상위 변경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포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의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추기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등 3건의 규약 일부 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입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03년 4월 13일에 최초로 설립하여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산 8기 출범에 따라서 회장 도시인 용인시와 회원도시 간 합의 2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총장직을 삭제하고 협의회 재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는 감사를 새로운 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분기별 1회인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반기별 1회로 변경하였고, 협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장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별도로 회장도시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현행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평화 및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로서 2021년 5월 21일에 출범하여 현재 1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민산 8기 출범에 따라서 회장도시인 우리시와 회원도시 간 합의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규명 인용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요. 협의회 가입 탈퇴와 또 대리 참석자 권한, 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으며, 규약의 부칙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현행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7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북측도시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추진으로 하는 협의체로서 2021년 4월 26일에 출범하여 현재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민산 8기 출범에 따라서 회장도시인 광주 남구와 회원도시 간 합의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개최 규정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개최 주기를 구체적으로 연이해로 명시하였고, 규약의 부칙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현행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과 현행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등 3건의 규약 일부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채원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 협약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지원입니다.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 협약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 일원의 부족한 야구장 확충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풋살장 및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위한 우리 안양시와 경인교육대학교와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는 사항으로 안양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고 경인대학교에서는 장소 제공 및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협약사안에 대한 전문은 첨부해드렸습니다. 비용 추계는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3년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월에 설계요령을 착수하여 3월에 집이 행허가 신청을 하고 2024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지원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학기 의원입니다. 저기 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이제 다 잘 해놓으셨는데 이거 거리하고 지역 위치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골목상권 기반으로 하는 거리? 거리요? 그 골목상권을 지정하는 그 조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리 제한 있나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마랑구에 이제 어느 특정적 일자로 골목이 듬성 형성이 돼 있어요. 공장도 있고 상권도 있고 거리로 따지면 한 400~500m 쭉 이렇게 형성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가다 동하고 상관없이. 그 일정한 평방미터 내에 30개 상점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2,000평방미터 돼 있나요, 그렇게? 그럼 여기 담아야 되지 않나요? 평수 제한은 없고요. 그냥 30개인 상점만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30개 이상으로 모여 해서 있는 게 30개 상점 이상으로 해서 골목 상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얘기 드릴게요. 이분들이 다 모여는 안 있어. 일부 찬성, 일부 반대는 있는데 하고 싶은 분이 두 군데가 있고 거리로 쭉 돌아가니까 한 500m 정도에 또 두 점포가 있고 다시 돌아가지고 우측에 또 왼쪽 점포가 3개가 하고 싶어요. 예. 그 지역이 한 동이야. 예. 그게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30개 정도 점포가 있으면 가능하죠. 뭉쳐있지 않다니까요. 뭉쳐있지 않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예 골목 쪽으로 이렇게 쫙 해서 분포가 멀리게 분포가 돼 있는데 30개 정도만 점포만 형성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전에 안 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그거는 저희가 골목에 상점이 있는데 골목 상권 중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평방미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때 그 사항이고요. 골목 상권은 그거랑 상관은 없습니다. 그 마음 맞는 사람이 30명만 모이면 되겠네. 안양시 어디든지. 예. 일정한 골목이 평촌, 만안구 뭐 섞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일정한 골목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안양 7동에 일정한 골목이 형성된 이게 대부분이 만안구예요. 예. 근데 대부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담아달라는 거지. 아니 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예. 별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양 7동에 그 주택가나 상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골목이 들어서 형성된 데에서 30가구 공단 안쪽에 가게 많지 않잖아요. 뭐 편의점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 조그만 데가 슈퍼를 하고 조그만 간 식당을 해. 근데 또 뚝 떨어져가지고 한참 가야죠. 한 200m 이상. 또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 골목 상권으로 30개 이상 골목 상권을 해서 형성을 해놓으면 저희한테 근데 골목 상권 공동체로 자격이라 했잖아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인데 자격 기준이 뭐예요? 자격이요. 예. 그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은. 그 소상공 여기서 이제 담원대로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소상공인에 들어간다라고 붙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상공인 확인서를 이분들이 사업자분을 내서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하죠. 그 사업자 사본으로 가능하다. 예. 그러면 저 골목상권 기반이라는 거는 지역 거리가 필요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안 돼. 잠깐만. 내가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제 기반이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안양 칠동 그 칠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나를 묻고 또 메가테리아 2단지를 또 골목상권을 묻고 이쪽을 저쪽 끝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긴 또 너무 떨어져 있어 와서 그쪽만에 또 별도로 30이 모인다는 소리를 분명히 저한테 하셨걸랑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안저는 그 얘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지역에 뭐 상관없이. 네. 그러면 그분들 다 묶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분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님. 그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공동발의 의원이라 좀 네. 설명이 조금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골목상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정한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거리에 이제 중간중간 뭐 뜨문뜨문 중간에 뭐 공장이 껴있거나 뭐 골목이 꺾이거나 이래도 이게 다 괜찮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이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될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그 점포가 모여있지 않은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 하나의 단일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하나의 골목이나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골목이 꺾여 있고 뭐 거리가 뭐 500m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중간중간 공장 끼어 있고 이랬을 때는 지금 골목 상권으로 보기가 좀 다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이 조금 그 맞지 않는 답변이라서 우리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공동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단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뭐 백리단길 네. 혹은 뭐 음식 특화거리,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골목형 상점가나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단일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하나의 뭐 한두 개의 골목에 걸쳐서 그 집중적으로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로 보는 거라서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이해를 해주시 참고를 해주셔서 또 이게 의결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기 의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도현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근데 그렇죠. 과장님은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제가 답변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에는 그렇게 골목이 형성된 데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특히 제 지역구가 그런 쪽이 많은데 안양동 그 저쪽 그 만안경찰서죠, 거기 주변도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요. 몰려있는 데는 몰려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하고 싶은데 그분들도 또 어느 분들도 하고 싶어 해요. 지원을 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개별 신청해더라도 같이 이제 요 뭉쳐 있으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고, 또 뭉쳐 있는데 별 안 하시고 싶은 분도 계세요. 이거 해준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걸 한번 형성해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여쭤보는, 그러면 정확히는 거리 제한을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하고 김도현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가 완전
상충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골목 상권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뭐 범위가 일정한 범위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권이 좀 몰려 있는 지역 거기를 좀 육성을 하기 위한 사항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 제가 분명히 여쭤봤잖아요. 명항역에 하나가 있어요. 또 이제 무인점포도 있고, 또 이제 식당이 하나 있고, 또 한참 내려가면 또 떨어져 있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다 하나 묶으려면 범위는 굉장히 커요. 안양 7동의 3분의 2가 차지해요, 공업단지가. 그래서 제가 그 분명히 여쭤봤죠. 거리상으로 따르면 5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나 뜨문.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저 아까 답변 마칠 시기에 그 중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례안이 됐으니 몇 분만 32만 모집하니 해서 대부분이 7동에서 그분들은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잘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거리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틀린 그 취지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어느 골목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봐서 아니 의원님 봐서가 말씀이 아니라 500m라는 게 500m가 아니 기반으로 이제 500m인지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위치라든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능하게 해 줬으면 하는 거고 단계연대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평촌이든 뭐 만안구든 30명만 모이면 되냐? 어느 정도 모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다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분명히 알기로는 그렇게 형성된 건 안 된다고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얼마큼 된다라고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시음을 골목상권 하실 때 몇 분은 모였는데 몇 분은 그 삼각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저 집이 들어오면 나 안 해. 굳이. 이런 것도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상권에 딱 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뭉쳐넣어 버리는 것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지역에 뭐 떨어져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무조건 30명 묶을 수 있는 건지 그 지역에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는 실질 조건 다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업체에도 있을 수 30개 있고. 이상의 그런 상점가가 모여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명확하게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답변이 자꾸만. 저기 이거 과장님 이거 정확히 답변해가지고요. 이렇게 명확히 담았으면 합니다. 우리 장명 의원님 저기 뭐 정확히 한번 알고 계십니까? 장명 의원님 얘기 듣고 다시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한기 수고하셨습니다. 장명 의원님. 네, 제 존경하는 정한기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 조례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 예를 들면 뭐 귀인동 먹자골목이라던가 아크로타워 상점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여기 존경하는 김경숙 대표님 계시지만 이 산막 먹거리촌이라던가 안양예술공원이라던가 우리 댕리단길이라던가 이런 데는 훨씬 더 이제 대표성이 있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이렇게 뜨문뜨문이라고 해야 되나? 점포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타워 같은 데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고 우리 댕이단길이나 뭐 산막 먹거리촌 같은 데는 못 받고 이런 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좀 이 사각지대를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개소가 보시면 이미 대표성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이 되어 있고, 이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하는 게 뭐 평촌도 해당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은 뭐 골목별로 이 데이터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상권 뽑아내는 그 데이터에 그 기반에서 이 골목상권을 설정하거든요. 그게 저희 안양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라는 한계를 두면은 이거는 또 다시 적용이 안 되는 피해 상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막 먹거리촌 같은 경우도 건물들이 크잖아요. 크고 다 독채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면적에서 30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기 위한 조례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정환기 의원님께서 7동 쪽 말씀하셨는데 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할 때 여기가 골목상권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고 하면은 30명을 모아서 우선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지정 요건 충족이랑 사실 확인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고 상권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상권 골목 상권 지정이 가능한가 이걸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동질성이 없는 광범위한 골목 상권이 지정되는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현 의원님. 네, 저도 저기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골목형 상점가도 이제 뭐 아크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비인동 먹거리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정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랑 건물 소유주 서명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2000제곱미터 안에 그 30개 점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상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목형 상점가라는 그 제도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권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골목상권 그 활성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일정한 면적이나 거리를 기준을 잡아서 골목상권 공동체의 조건으로 그 규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기존의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더 많은 상권을 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연의 취지가 그 조금은 아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우리 정환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다 분명하게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지정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스스로 더 그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상권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조례를 그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의원님. 네,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정환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전체가 다 되는 걸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양시 전체가 다 가능해요. 그렇죠. 어쨌든 기준을 두고 정의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점이라 하면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판매를 하는 그런 상점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안양시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면 뭐 또 누구나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일종의 생각. 골목을 형성하면서 상점가가 한 30개 정도 이상 네.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내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 지금 골목 상권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상점가가 있어요.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내에 30개 점포가 있을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2,000평방미터 거리 제한 없이는 30개 이상이 등록이 가능한 건 골목 상권으로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또 이게 골목 상권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골목 상권이 전체 11개가 안양시에 있는데 네. 그냥 그걸 공동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로 가는데 근데 이게 2,000평방미터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2,000평방미터 내에 30개를 정해놨는데 그거는 이렇게 2,000평방미터 안에서 영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골목 상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무너진다는 그 건 하나로 가야죠. 하나로 가야지 이제는 골목 상권 공동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는 얘기지. 평방미터를 네.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아니, 풀어놨기 때문에. 이 골목 상권이 11개소가 있는데 각 지금 안양시내 11개가 있는데 각 골목 상권별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거리 제한도 없고 네. 없어요. 여기 공동체 있잖아요. 네. 여기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거리 제한을 둔 상가들도 어쨌든 그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로 가야죠. 하나로 간다는 의미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하나로 간다는 게. 상점가들을 다 지원해주는 그 하나로 가야죠. 하나로. 그냥 공무 상권에 지원할 각 필요가 개별 없는 상권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하나로 간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해당될 수 있잖아요. 공동체는 전체가 안양시 전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선 죄송합니다. 네. 골목 상권 상점가하고 이 공동체하고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그러니까 명확하게 골목 답변을 상권이 해주세요.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2,000평방미터 내에 30개가 점포가 모여 있으면 3점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게 골목형 상점가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네. 상점가로서 해당을 지금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이게 지금 요번 조례안이 해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골목 상권은 지원이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서 지원을 네. 못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원을 그렇기 하기 위해서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리 거죠. 제한도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묶는다는 걸 잘 저는 네, 해봐요. 네네. 네, 정한기 의원님. 과장님 그 김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2,000평방미터 상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골목형이. 근데 골목 상권이 되면 그분들도 옆에 있는 가게 현재 참여를 해서 이분들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상권이 되니까 거리 제한이 이제 없으니까 일부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지원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거나 이쪽으로 이제 형성을 시켰어요. 여기 묶여 있는데 다른 쪽 없는 쪽 떨어져 있는 쪽을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댕리답게 얘기할까요? 댕리답게 묶여 있는데 댕리답게 조금 벗어난 곳에 가게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분들을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골목 상권의 일부가 나 이쪽에 붙어서 골목 상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 없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김경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과장님,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하고 이번에 이 조례에 올라온 골목형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 다르잖아요. 네.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위법에도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있고. 의원님 말씀은 골목 상권을 전체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달라요. 상점가하고. 그렇죠. 골목 상권 명칭도 다 틀리죠. 네. 네.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정하기 위해서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거죠.
1분만 정의할게요. 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예, 지금 요 조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입장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가 현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골목 상권 등으로 이제 그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경기도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보통 보면 점포의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2000제곱미터 혹은 뭐 1000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면적, 거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충분히 하나의 독립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금 그런 기존 규정들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따로 거리나 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이유도 여기 보시면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이라고 골목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 면적 규정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일정 구역이라는 것들이 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독립된 하나의 상권이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게 뭐 길을 건넌다던가 혹은 골목이 뭐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거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럴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한 구역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상인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시에서는 최대한 열어두었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이게 골목상권이라는 게 결국은 뭐 30명이 모여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상권의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그레이드를 좀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설명 들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중기부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상권은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더 잘 되게끔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점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원안대로 잘 가결되어서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인분들께 충분히 지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의원님. 예, 김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태해 보면요, 서울시가 이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니까 생활 밀접 업종이 포함된 점포 기준으로 발달 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영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점포를 기준으로 길을 또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길 단위 점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뭐 반경 200m 뭐 이런 식 400m 도로 길이 이상인 길을 추출을 하고 뭐 200m 반경까지 길 단위 영역을 생성한 뒤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영역을 추출하고 요런 식으로 이 기준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은데 분명한 이 골목상권 추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안양도 대표 상권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마을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아예 포털이 있어서 여기서 골목 상권들을 아예 딱딱 이렇게 잠재적인 골목 상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경숙 의원님. 네. 어쨌든 여기에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우리 뭐 석수일동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차후에 걱정이 되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30명씩 모아서 들어오면은 다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 문화 거리 이거 지정된 곳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11곳이.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 11곳이 다 지정이 된 건가요? 예, 골목 상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정된 곳을 이렇게 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명분으로 이걸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뭐 상인의 본영의 문화 특화거리 해서 여기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어디서 예. 받았죠? 전부 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다 받는 했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받은 이런 업체들, 상인 골목들 그런 쪽은 거리 제한 없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리 제한 없이 그러면은 30억 원 모아서 지금 관양동에 보면은 전부 상권이 다 골목에 다 거리별로 다 있어요. 예. 그런 저기도 다 오면 다 받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골목 상권으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는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목 상권을 지정받은 11곳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신청하는 골목 상권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해서 또 예산 지원을 가능하죠.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심사 기준을 예. 명확히 만들어서 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너도 나도 다 해줘야 되면은 안양시 전체가 된다는 그런 명심을 네.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한기 의원님. 네, 과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제 충분히 이제 김도현 의원님, 뭐 장명희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께서 이제 뭐 설명을 이제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더라도 뭐 서울이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우리 안양시도 인덕원, 그렇죠? 관양동, 만안구 각 동마다 예. 골목 상권은 다 틀립니다. 예. 그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안배가 되고 소상공인 누구나 그 혜택 예산 지원이 받을 수 있게끔 그거를 잘 검토해서 빠짐없이 해 주려는 게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아까 말씀대로 2,000평방미터가 아닌 이분들이 혹시 한 군데라도 이렇게 좀 원활치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해달라는 취지고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상공인이 혼자 동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잘 안배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그 아까도 뭐 이 육성지원 그 지정을 받으려면 약간의 좀 골목이 좀 떨어 있어도 그런데도 그런 데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세상 검토하고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골목상 기반 거리 제한은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요. 아까 심의위원님도 같이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잘 아까 검토해 가지고 취지에 닿고요. 그 우리가 이제 조례안이 이제는 이제 조례안이 되면 이제 우리가
발표 저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좀 올려야 되니까 예. 그 취지를 설명할 적에 잘 시민들이 골목 소상공인들이 잘 받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상인들한 상권에 대해 홍보 같은 걸 잘 해서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예. 제 말이에요.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걸 알고 일단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한기 의원님. 과장님, 정보 취약계층에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한 잠시만요. 건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네. 아니 그 정보 취약계층 외적금성 향상 위한 정부 제정 조례안을 보면 전에 우리가 그 이분들은 이런 그 지원금이나 국비로다가 지금도 해주고 있고 또 취업 활성화해서 이런 그 지원은 국가 국비로 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주된 목적이 뭐예요?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북한일지 결혼 이민자 등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게 그 웹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나열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보화 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그 평생학습원 쪽에서 아니면 나머지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는 웹 접근성 이외에 한정되어 있던 웹 접근성에서 나머지 이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들 그 안에는 교육도 들어갈 거고 어떤 나머지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조례에 나열되어 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조례상에 포함된 거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제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결혼 이민자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했다. 네. 북한 이제 결혼 이민자가 빠져 있어서 예. 그걸 확대했다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사업 전부 일부 그러니까 민간 단체 등의 위탁,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다 맡길 건가요? 다 교육을 위탁해서? 그런 경우는 아마 발굴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그 우리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죠. 많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위탁은 어떤 사업이 이제 발굴이 되거나 필요하게 더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서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는 지원 근거가 해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 그 지원할 때 우리 그 예를 들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건지 민간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많잖아요. 거기다 맡길 건지 뭐 구체적인 건 나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 개정되면 네. 그 또 다시 그거 이제 해당 홈페이지나 올려야 부서랑 되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관 부서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또 나머지 부서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그 일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되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 기간은 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업 및 위탁 계획은 안 잡힌 상황이고 이게 개정이 되면 그때 홍보나 계획을 잡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사업이 먼저 이제 확정이 사업을 이제 각 부서라든지 이쪽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게 픽스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건지 민간으로 가야 될 거는 또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는 추후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 이탈 주민하고 결혼 그 해외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조례는 추가가 된 거고, 요거 사업의 위탁 사업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추후에 정해야겠다. 예, 이제 홍보도 그렇게 홍보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조례안 개정되면. 예, 그렇죠. 그럼 바쁘시겠네. 아직 그 결정도 안 줬으면. 해야죠. 예, 해가지고 하니까 바쁘죠. 이거 조례안 쪽에서 공포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 왜 또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면 의원님. 예, 이게 아무래도 의원발이다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약간 이렇게 틀린 답변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이 원래는 인터넷 같은 웹 접근성 관련 교육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노인분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 키오스크 같은 거 못 하시고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런 거 못 보시고 굉장히 좀 AI 같은 거 활용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디지털 포용이 목적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위탁 사업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좀 보다가 조지영 의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대표 발의하시라고 하고 이제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사실 이 정보 취약계층을 어디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노인정 인사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사실 사업은 아니지만 조례 근거가 생겼으니까 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뭐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해서 경로당도 좀 가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키오스크 주문 같은 것도 다 못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네. 그 사실 지난 그 조례는 웹 접근성만 있었고 사실 정보통신과의 업무 소관 자체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예를 들었던 그 경로당 같은 데도 저희들이 뭐 사실 정보화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나신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과장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나는 이게 전 아예 모셔다가 교육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게 인터넷이란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일상적인 생활, 뭐 지금 아까 뭐 장면이 얘기했지만 키오스틱이라든가 스마트폰 하기다 은행 업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 하는 주 목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보통신과에서 주가 돼가지고 하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 북한 탈북 주민이나
그 아니면 결혼 이민자나 이런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집합교육도 가능하고요. 예. 충분히요. 그런 그거는 이제 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했든지 저희들이 이제 정해서 나가서 뭐 직접 강의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있고요. 예.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집합교육을 할까 경로당 같은 거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보면은 저는 아까 외국 이민자들이나 자책력을 다 알잖아요 그 명단. 그러니까 저 한번 교육을 협조해가지고 뭐 우리 시 강당이라든가 구 강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료라든가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네. 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이게 자체 행정과 관련인가요? 이게 정책?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 잘 봤고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요를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뭐가 반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보면요.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지금 그 수직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산하기관의 용어를 지적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협력기관으로 이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변경된 사항들, 그 사항도 이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공무원들 그 복무 규정도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시켰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그 6조 3항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특별휴가가 지워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조산이 추가되는 건 어떤 근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더라도 조산은 여기 들어가지 않던데. 그 부분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 복무 규정이 그렇게 변경돼서 이것도 같이 변경해 준 겁니다. 근데 사산과 유산과 조산 이건 다른 의미 아닌가요? 조산을 여기 같이 넣는 게 맞는가요? 조사는 일찍 낳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산하고 네. 유산, 사산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법령에 넣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기존의 법령에는 유산하고 네. 사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조산은 어쨌든 좀 빨리 태어났지만 태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럴 때에 특별휴가를 보내야 된다. 이거 맞나요, 이거? 앞에는 어쨌든 위로휴가 개념이잖아요. 특별휴가라는 게. 특별 휴가가 네네네. 조항을 보면은 휴가를 그 9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산 전에 나누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출산 전에 45일, 44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간을 쭉 연장해서 이어서 주는 개념이 아니고 끊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산과 사산은 어찌됐든 아이가 잘못된 상황이에요. 위로휴가 개념이죠. 예, 조산은 어쨌든 애가 태어났잖아요. 예. 좀 빨리 태어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주 만에 태어났어. 조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유산이나 사산 당하는 그 분들하고 똑같이 이런 특별휴가를 요 법령에 같이 묶어서 적용하는 게 맞냐 이거죠.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쨌든 35주 이하인가 그 전에 태어나면 30주 이하인가요? 조산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쨌든 뭐 건강히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냐? 그런데 그거는요 조산에 기미가 있다든가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조산 기미가 좀 보인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산모를 보호 차원에서 예예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묶었다는 개념인가요? 예예. 이전에 이 조항만 적용한다라면은 의사의 어떤 조산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휴가를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위 법령으로 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으로 봤을 때는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글자는 다 들어가는데 예. 조산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조산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문 드렸다 봤던 부분이고요. 또 여기 제가 보다 보면 6조 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적어놓은 거 볼게요. 그냥 그 유산이나 사산 이렇게 주어진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경우 그 전에 임신 기간 주소에 따라서 그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8조 2항이에요. 출산휴가.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 못하는 것을 이제 90일로 연장하는 거다, 그렇죠? 예예예. 네,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출산휴가를 더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이 제가 상위법인 그 남녀고용평등법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9년 8월달에 90일로 벌써 개정되었더라고요. 예예. 근데 우리는 안양시에는 보니까 2020년 12월에 개정되는 것도 아직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은 90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도 30일 그대로 있다가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거 바뀌어졌던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요, 이 법을 지금 개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명칭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지금 그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부 그 의원님께서 그 산하기관 명칭은 안 맞는다.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 법 저 법 이를 이렇게 따온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제가 과정에서 질문 드리는 거는 네. 왜 상위 법령은 우리 그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임산부들한테 좀 더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 다음에 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30일로 변경이 안 됐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바뀌는 게 4년이 지난 지금에야 90일로 바뀌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양은? 그래 이게 지금 보면 개별법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남녀고용평등법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 정책 계획과 소관이 아닙니다. 법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에서 지금 얘기했던 공공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을 저희 정책계획과에서 맡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법령들 아무래도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러면 감지 이게 못했을 거예요. 복지문화국 관할인가요? 이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복지문화국 관할 그건가요? 정책계획과 소관이 아니라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라에서 그 상위 법령은 좀 더 임산부들한테 유리하게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안양이 변경이 미리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복지문화국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건 조례는 돼 있지만은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에서 기존의 이제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런 휴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례는 30일로 계속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공공기관이나 협력기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쪽 법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만 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혜택은 다 받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했냐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희 이제 그 부분은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 바꿔야 써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그 놓친 부분이 하여튼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소관을 떠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산하 기간에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지적대로 그 종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건 놓친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법령은 바뀌었는데 안양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과장님들도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안양시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다음부터라도 꼼꼼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전에 답변하실 때 답변 기회 얻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 동의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과장님, 일단 이제 설명 받았는데 아까 설명드리면 석조동 경인교육대학교 이런에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 협약해가지고 유소년 야구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지금 할 예정이죠. 예. 이제 축구장하고 육상 트랙, 야구장, 풋살장.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이제 안양은 저 축구가 있어가지고 축구장은 좀 잘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요. 네. 야구장은 그때도 제가 이제 석수 야구장이라든가 기타 보면 유소년 야구장이면 성인은 못 하겠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성인은 못 하고,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유휴부지 내에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내에서만 해야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유소년 야구장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참고 일에 대한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박스에 보시면 이제 작게 돼 있고 크게 이제 점선으로 좀 흐릿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넓히게 되면은 이제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소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확대해서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육 개요를 보면 21,000평방미터인데. 네. 그러면 어차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상 부지에서 대운동장은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이 유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평명도 보면은 이 학교 부지 안쪽으로 해서 있는 부분은 이제 벌써 다 도시 시설이 다 변경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야구장 부지 그쪽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인 하면 넘어가요? 10,000평방미터가? 네? 아니 10,000평방미터가 넘어가냐고 야구장 성인까지 할 수 있으면. 예, 제가 넘어갑니다. 말로는 성인 이양하는 거 성인처럼 넓혀주고 유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보여져요. 왜 그러면 추후에 밀리면 그 예산 수반이나 또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산체육관 잔디구장 아니면 종합운동 동시에 거의 비슷한 연도에 잔디구장을 했는데 한쪽은 지금 비산체육공원 쪽에는 지금 잔디 교체 그때도 승인해줬지만 물이 안 빠져가지고 시설 잘못해 다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잖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에 없는 땅을 어떻게 쓰든지 그게 해가지고 알고 하려는 있으니까 잘하셨어요. 사항이거든요. 그건 참 예. 다 잘하셨는데 국도비가 되든 뭐가 되든 시비가 되든 어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야구장을 할 때는 네. 여기 보면 시민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러면 유소년이 하면은 몇 세까지예요? 지금 유소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고등학생이 연습돼요? 고등학생이 지금 요즘 속도가 프로로 좀 땡겨가는 속도면 성인 야구장을 해야 돼요.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 말은 이왕 하는 거 네. 그냥 성인처럼 넓히라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한 번에? 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저 유후부지지만 아무리 여기 학교에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유후부지 해주지만 모든 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세금이 계속 들어가자는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대학은 이제 유후부지 해준 거로 행사라든가 기타 뭐 사용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 쓰고 특히 야구 제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야구부도 있는 학교가 있는데 다 외지로 가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경인교대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뭐 유소년 야구장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경인교대 측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선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나왔는데 했으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네. 딴 건 다 됐는데 유소년보다 시민 누구나 성인까지 할 수 있는 야구장이니까 트랙만 약간 더 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대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대해서는 보시면 또 되지. 국토부까지 이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 크게 넓어지진 않아요. 아니 넓어지든 안 넓어지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개발제한구역 그 저기도 이제 아니 형질병원이라는 어차피 좀 넓힌다고 분명히 서론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유소년하고 그 아까 박스에 보셨듯이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그 정도면 성인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하는 거 예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추후에 또 늘리고 예산 증액하지 마시고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유소년이 주로 이용하되 그 시야회관과 그 안양시에서 성인이나 일반 그 야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어렵나요? 부분은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앞으로 그 성인들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면적을 넓히는 데에는 이 유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넓히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원화 돼 가지고선 뭐 예산이 뭐 평상시에 이거 한 번에 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 바깥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다 흔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것부터 하고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후에 시간을 갖고서 좀 더 넓혀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제 잡은 말은 사람입니다. 그 공간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성인까지 넓히면 그 공간은 돼 있으니까. 아, 공간은 돼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 부분 공간까지 다 하려면은 전체적인 형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손을 댈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범위가. 그 이상 되면요. 뭐 문제 그 이상 있어요? 되면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인 그 형질 변경에 대한 그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사유 있죠. 지금 자료 요청할게요. 그거 안 되는 사유 있죠. 왜 유소년까지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유소년하고 성인하고 야구장 크기 차이 주시고요. 지금 형질 변경 하신다고 그랬죠. 형질 변경이 왜 안 되는 사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예, 예. 자료 요청 지금
자료 요청하고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고 다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의원님. 네, 정한기 의원님 질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게 안 되는 사유가 경인교대하고의 협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의 기준에 된 사유 때문인가요? 일단 그 사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경인교대하고 협의를 받던 거는 그 정인들까지 쓸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으로 협의를 본 게 아니고 유소년 야구장 규모로 이제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아 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유소년 야구장하고 성인 야구장 이 규모 차이에서는 이 지금 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000평방미터 이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당장이라도 자체적으로 그 협의를 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 받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3년이나? 예. 최소 3년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린벨트 푸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예?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거가 체육시설로? 다 바꾸고 다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지목이 뭐죠? 용도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바꿔야 되는 용도를 바꿔야 된다면서요? 예,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그 그린벨트 같은 거는 또 이제 그 별도로 그 승인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도에 뭐 또 올리고 또 나름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 얼마가 정확하게 걸리는지는 제가 뭐 담당자들이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3년 이상 걸린다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가지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네.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한번 1년 안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한기 위원님은 얘기하시는 게 뜻은 어차피 야구장을 고등학교 뭐 하면은 성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대 한다고 그래도 성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리가 지금 여기 유소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리가 짧잖아요. 거리가 네. 규모가 네. 짧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예산을 조금만 더 들여도 그 성인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왕이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조금 늦더라도 이게 성인이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요즘 야구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으로 탄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8,000평방미터가 10,000평인가요? 이게 10,000평방미터가 지금 이게 유소년 규모가 10,000평방미터예요? 8천 아니 예 그렇죠. 이제 10,000평방 10,000평은 조금 안 되고요. 네. 8,000평방미터니까 3,000평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10,000평방미터가?
그렇죠. 이제 8,000평방미터면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죠. 안 돼요? 네. 얼마나 모자라요? 많이? 거의 배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사각형 규모에서 그 타운으로 둘러가는 그 눈으로만 봐도 일단 거의 배 이상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차후에 이거를 이중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중으로 공사할 때는 또 제 비용이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5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잔디 대운동장에 잔디도 깔고 그런 비용하고 다 합쳐서 5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 야구장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있다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국토부에 가는 일이 그렇게 뭐 3년이나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골프장도 연습장도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바로 뭐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 노력 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유소년만 하면은 어린 사람들만 이 쳐서 야구를 쳐서 나가는 힘이 센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 다 다형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선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인교대하고도 협의를 다시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크기를 더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유소년들만 쓰고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성인들까지 좀 확대해 보려고 이렇게 추후에 그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여기 대운동장에 지금 뭐 조명 타워도 세우고 지금 그 잔디를 다 깔아주잖아요. 그러는 이럴 때 협의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우리 경인교대도요. 지금 그 실지 우리 안양 지역에 경인교대가 지금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4학년 중에 2학년만 와 있어요. 500명씩 1000명이에요. 지금 경인교대 교육청 땅 따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천교대에서 지금 4학년 했던 게 이쪽으로 옮겨오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교대에서는 지금 3, 4학년만 여기다 보내고 1, 2학년은 거기서 잡고 있어요. 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가게. 그런데 이쪽으로 우리도 시민들이 데모를 해서라도 이쪽으로 유치하도록 기존에 했던 계획을 이쪽으로 유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공간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2학년 1000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 좀 우리 안양시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서 그런 빌미로 그 남아있는 그 땅을 안양시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또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네. 시민들이 저기 불만이 있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셔요. 총장님 보면 나가라고 퇴출시킬 수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그렇게 1000명이 차지하고 있는 말이 돼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김경숙 의원님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부에 국토부에 한번 그 기간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리틀 야구
유소년 야구장으로 지금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성인들의 규정에는 안 맞아요. 유소년 야구는 그렇죠. 내야 간격도 적고 투수 간의 거리도 다르고 네. 외야의 총 길이도 다 달라요. 근데 아까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할 거냐, 계획을 할 거냐. 지금 저희 계획은 유소년 야구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나중에 뭐 그거를 뭐 성인들도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등학생은 유소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무슨 고등학생이 유소년이에요. 고등학생들은 성인 야구장이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돼요. 거리가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어차피 그걸 늘릴 거면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당연히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이런 소리가 나오죠. 유소년 야구장으로만 쓰실 거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뭐 차후에 그걸 늘릴 계획이다. 그 늘릴 계획이시면 진작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셔갖고 움직이셔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를 계획을 하실 때 예.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이거 작년부터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이 나중에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 명확하게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냥 여기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뭐 나중에 늘릴 계획이라고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잖아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나 철거에 있어서 의회 의결사항이죠? 네. 언제 저희 의회 올라올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요번에 이제 보고만 드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의안은 별도로 이제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서 보면 이거는 뭐 상당히 표면적인 업무 협약서이긴 하지만 그 보면은 이제 그 세부 운영 관리 협약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뭐 예, 정해진 이제 건 그 없죠?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큰 틀에서 이제 협약을 맺고요. 예.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실무진들끼리 또 하면서 이제 좀 정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협약 변경 및 해지. 이거는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 절차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 과장님이 먼저 그 계획을 정립이 되셔야지 이거 답변도 명확하게 나오시는 거지. 이게 너무 즉흥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도 이게 처음부터 뭐 그 크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유소년 야구장으로 사실은 틀은 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큰 틀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항이지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거는 실질적인 유소년 야구장이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진짜 크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려고 그랬던 그때라도 이제 뭐 늦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야구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내 유소년 야구단 어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 야구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뭐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풀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정한기 의원님이 요청하셨잖아요.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과장님. 네. 우리 석수야구장. 네. 그 성인도 하잖아요. 네. 거기랑 여기랑 그 총평 그 바닥 평방미터 있잖아요. 네. 비교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 위원님. 저기 홍정 과장님. 네. 그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4인 야구라든가 이제 우리 성인 쪽 야구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소년만 하니 그 사용 빈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추후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검토해가지고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좀 해주기를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레 설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의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제10항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 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의결 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지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